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입니다. 조금 전에 민병덕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김부겸 후보자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독수리 오영제. 그렇죠? 2003년 7월 7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당시에 정치판에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망국적인 지역 구도를 타파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이 그 5분을 독수리 오영제라고 아주 높이 평가를 한 겁니다. 기억하시죠? 예. 네. 자, 그런데 그 시절부터 그렇게 용기를 냈고 또 2012년에는 안정적인 경기도 군포를 버리고 불모지인 대구로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대선주자다.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또 언론도 대선주자 김부겸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에 총리 후보자로서 지금 청문회를 지금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대선 주자하고는 길이 멀어졌어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대선 출마는 염두에 안 두는 겁니까? 제가 이게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도 뭐 물리적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지금 30년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치는 자신의 철학, 비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 누구보다도 지역구도 타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그런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철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선 주자에선 멀어졌어요.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어떤 그 당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것과 후보자가 추구하는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제 스스로가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또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제 스스로가 정치해왔던 내용 등등으로 보았을 때 제가 지금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스스로가 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야당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 당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이 대통령에게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후보자하고는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뭐 저도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질의에서도 제가 후보자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두 후보자 여당에서도 안 되겠다라는 그런 기류입니다. 동의하시죠? 언론 보도는 제가 봤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히 같은 뭐 후보자 신분에서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거는요. 총리가 되신다면 총리로서는 부적격한 장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비극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의혹만으로도 임명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뭐 당시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어떤 쟁점 때문에 일이 그렇게 진행됐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참 입장이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후보자께서 어제 첫날에 임대차법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통계를 내가 갖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네. 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오늘 기사를 좀 볼까요? 예, 오늘 어제 기사를 쭉 보면은 임대차법 통과 이후에 전월세 시장이 훨씬 악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반전세 월세가 전체 서울 물량의 3건 중 1건이 됐어요. 굉장히 악화된 겁니다. 우리 중산층과 서민의 어떤 그 집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아졌는데 후보자께서는 자리를 잡아가는 통계를 갖고 있다.
이거 굉장히 시장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통계가 어디서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거는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재계약률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통계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통계를 예. 저희들에게 배포해 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준비해 오셨나요? 예, 준비해 왔습니다. 그게 서울 겁니까? 서울 지역 겁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 제출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일방 처리한 저 법은 주로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전월세 시장이 악화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차분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일단 통계를 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추가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계를 좀 주시고요. 자, 후보자님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북한에 비핵화합니까? 아니면 한반도에 비핵화합니까? 한반도의 비핵화가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중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핵이 없다는 걸 명확히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 있는 편이니까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남아있는 자, 한반도 비핵화 다음 후보자님, 과제겠죠.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인데요. 네. 이게 상식과 거리가 멉니다. 왜? 대한민국엔 핵이 없어요.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 폐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북핵 폐기입니까? 한반도 폐기입니까? 한반도의 핵 포기입니까? 의원님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북한이 결국은 비핵화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려질 수 없는 거니까 그걸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든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하든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식의 선에서 우리가 그냥 북한의 비핵화하면 되는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북핵 폐기 문제가 계속 꼬여. 한 1분 정도 더 넣어주세요. 네. 자,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요. 예, 지금 예,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핵은 심각한 위협이다. 단호한 억지로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밝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구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아주 지금 수급이 난망한 백신 수급이라도 어떻게 미국에 요청을 하려면 그만큼 더더욱이 북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의원님, 그렇죠? 백신 수급 문제는 현재 무슨 초기에 논의됐던 백신 소화빈이 하는 이런 어떤 뭐 단계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연말까지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량으로 봐서 따라서 의원님께서 그걸 양쪽을 집정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한 추론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는 2차 접종을 1차를 맞은 분들을 2차 접종이 지금 급하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화이자는 또 매주 수요일 날 물량이 들어옵니다. 조수진 의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